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절TV의 J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히타입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첫 방송을 열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되게 떨리고요. 준비를 사실 되게 오래전에 했는데 이제 시작을 겨우 하게 됐고요. 3프로TV나 뭐 여러 가지 좋은 경제 채널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종종 보는데 이게 과연 정말 주식 투자를 하고 정말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될까? 교양으로는 좋지만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 요즘 주퇴하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주제를 어떤 걸 할지를 사실 계속 고민했는데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 대부분 오르는 걸 보고 열광을 하고 미쳐가지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물리고 직물이라고 하죠. 즉시 물린다 이래가지고 직물이라고 하는데 남들 좋다고 하는 주식 막 올라가는 거 따라 샀다가 물려가지고 30% 됐다. 요즘에 그런 기사들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스타님이랑은 저는 매일같이 주식을 같이 얘기하는 사이인데 마침 엊그제 이제 어떤 특정 주식을 엄청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형님 저는 지금 이거 따라 붙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여기서 따라 붙는다고 그랬더니 물려도 배 아픈 건 절대 못 찾는다. 이래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좀 하게 됐고요. 네.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그 종목 자체는 말해도 상관이 없겠죠. 종목은 저희가 지금 그 종목을 사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저는 또 팔았어요. 네, 어제 또 잘 먹고 나왔습니다. 고생 끝에 이제 고생 한 3일 했지만 그 정도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였고요. 그때 이제 9%가 오르면서 흔히 포모 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배 아프다는 얘기죠. 나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고 막 나만 벼락 거지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방지하는 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오르는 주식을 풀매수로 산다기보다도 그냥 좀 따라가 본다. 배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제디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얘기했던 지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그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이거는 일봉 차트고요. 일봉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 주식이 움직이는 거의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인 거고 이 차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저희가 특집으로 엮어가지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그냥 맛배로 좀 보여드리면은 그 히타님이 이제 주식을 따라 사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주식을 이미 8% 9% 오르고 있는데 따라 사더라고요. 이제 우리 히타님은 젊은 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 피가 끓어가지고 사야 되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가급적이면은 하루 이틀이라도 참아서 사야 된다라는 주의고 그래서 히타님이 이날 사셔가지고 다다음날까지 빠지길래 봐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이럴 때 이 종목이 정말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는 스타일인 거고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막 진짜 이 종목을 사야 되나? 혹시 제이님이 갖고 계신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사실 나름의 기준이 제 머릿속에는 있지만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다 아시다시피 기준이 늘 바뀝니다. 매일 바뀌고 하루에도 똑같은 섹터에서도 어떤 종목을 이건 무시하고 이건 따라가야겠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투자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술적으로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도 맨날 물리고 손절하고 이제 이런 걸 반복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따라갈지 말지 그리고 정찰병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살 건데 일단 100만 원만 사보자. 100만 원에서 손실이 나봤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걸 정말 이 종목을 많이 살지 올랐다가 다시 어느 정도 지점에서 수렴을 할 때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주도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주도주라고 하는 건 사실 시장에서 주식시장은 모든 종목들이 늘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나 특정 주제들이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과연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산업인지를 저는 먼저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물론 쉽지 않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도주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보면서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향후 일주일 내에 대부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식으로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주도주라는 거를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 올라와서 주도주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이게 주도주니까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게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매일같이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제 결론은 주도주를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결국엔 시세가 나기 시작했을 때 사실상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 섹터의 대장주, 그러니까 IT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거고 지금 막 반등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과거에는 셀트리온 한미약품 뭐 이런 것이었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의 흐름이 먼저 신고가를 가지고 뚫어주고 그러면은 밑에 관련된 종목들도 다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크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도 애널리스트를 10년 정도 했지만 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주도주는 대부분 이미 오른 주식을 가지고 후행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측력이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편이고요. 처음부터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누가 더 싼 가격에 잘 샀냐를 우리가 시합하는 게임이 아니라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9%에도 별 고민 없이 일단 사보고 생각을 하는 게 9%가 보다 예를 들어서 오후에 16% 되면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고 뭐 7%, 6%, 5%까지 하면 그때는 살 건가요? 기준은 없는 거죠. 그때그때 맞게 대응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맞습니다. 그 추세에 우리가 중간에만 올라타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떤 주식을 어느 지점에서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좀 싼마이 같은 얘기인데 그런 거 어디서 어떤 지점에서 사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만의 그런 손절 원칙 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손절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주식을 예를 들어 10,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이게 뭐 1%, 2% 빠질 수 있죠.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손실을 어느 지점에서 봤을 때 그냥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짓느냐 이게 손절인데 보통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경로는 비슷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일단 좀 사기 시작했는데 빠지니까 더 사고 빠지니까 더 사고 빠지고 더 사서 많아졌는데 거기서 또 빠져서 30% 가고 마이너스 40% 가고 그래서 반토막 나고 그게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579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저의 원칙인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떤 주식이 뭐 주도주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제가 처음 샀던 주식의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 팝니다. 파는 이유는 이걸 이 3분의 1이라도 팔아놔야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훨씬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물타기를 물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물타기를 해서 계속해서 밑으로 손실이 나면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5%, 7%, 9%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손절을 해가지고 계좌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히타님은 그런 자기만의 원칙이 뭐 있으신가요? JD님이랑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두 자릿수의 손실은 찍히기 전에 절반을 매도하든 해서 조금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이제 절대적인 그런 손실 퍼센트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처음 매수를 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5만 원에 샀는데 48,000원에는 떨어지면 내가 자르겠다 이런 거는 좀 정해놓고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이 좋은 뉴스라든가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온다 하면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겠지만 뭐 한 2주, 3주 남았다 한 달 남았다, 2달 남았다 하면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절대 안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제 계좌를 한번 보니까 종목별로 손절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수천을 손절을 많이 하는데 대신에 빨간색인 부분은 더 크게 남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절은 짧게 하고 먹고 있는 걸 최대한 잘 관리해서 이익을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뜬돈을 치면은 플러스가 나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굉장히 스타일은 다릅니다. 정말 뭐 하나만 사서 10년씩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근데 다만 조금 더 매매를 많이 섞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손절, 익절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채널명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절과 익절 사이로 정하게 된 겁니다. 어려운 거잖아요. 손절을 짧게 잡고 익절을 많이 가져가고 또 그 사이에서 또 묘를 또 발휘해서 매매로도 또 잘 승화시키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 저희들은 그런 좀 실질적으로 유동화시킬 수 있는 정말 수익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조금씩 저희 얘기해보는 그런 채널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싫으셨으면 싫어요 부탁드립니다. 싫으면 안 하셔도 뭐 그냥 네, 하겠어? 네. 싫어요 올라가는 거 아니야?